한 남자가 CCTV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화면 속에는 한 마리 고양이가 보입니다. 그가 매일 쫓아냈던 그 고양이.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이 동네에서 17년째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점주입니다. 우리는 그를 김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사장의 가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는 평범한 동네 슈퍼. 단골 손님들 얼굴은 다 알고 외상도 가끔 봐주고 동네 아이들한테 사탕도 하나씩 더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어느 날 가게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털에 흰 발을 가진 길고양이. 왼쪽 귀끝이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길고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 바로 옆 출입문 오른쪽. 신기한 건 이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달라고 울지도 않습니다. 손님들한테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처음엔 그냥 귀찮은 정도였습니다. 손님 한 분이 들어오다가 고양이를 보고 어머, 주인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손을 휘저으며 아니요, 그냥 떠돌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손님이 고양이를 보더니 혹시 아픈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 있던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김 사장은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파는 가게 앞에 고양이가 있으면 위생 문제로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 그는 고양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 쉿. 고양이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천천히 일어나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모퉁이에서 앉아서 여전히 가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 오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고양이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양이는 매일 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끔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어슬렁거리거나 골목 뒤편 그늘에서 잠을 자거나. 하지만 해가 지면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거리를 지켜봤습니다. 김 사장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저녁 9시에 문을 닫고 10분 안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양이가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달 매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눈에 띄게. 김 사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봄에는 매출이 떨어지나? 아니면 근처에 편의점이 새로 생겨서? 그러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앞에 고양이 있던데 괜찮으세요? 혹시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김 사장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 그거 제가 쫓아도 자꾸 와요. 진짜 신경 쓰이네요. 손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고양이 때문에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줄었어?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야. 5월 초 김 사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거래처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 배송이 늦어졌고 유통기한 관련 클레임도 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러 왔을 때 고양이가 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김 사장 안에서 터졌습니다. 야, 이 고양이야.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크게.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고양이 발 앞을 내리쳤습니다. 맞추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 고양이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귀를 뒤로 젖히고 온몸에 긴장감이 흐르며 있는힘껏 달려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사장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좀 조용하겠네. 그날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김 사장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게가 좀 깨끗해 보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출은 여전했습니다.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 오후 11시 조금 넘어서 김 사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보 시스템 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가게 침입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김 사장은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쿡 한거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급하게 옷을 입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밤중에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앞문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김 사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계산대는 부서져 있었고 진열대 몇 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담배와 술, 전자제품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현금이랑 비싼 물건들만 가져갔네요. 김 사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CCTV 있으시죠? 경찰의 말에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김 사장은 피곤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거 화면을 되돌렸습니다. 2주 전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가게 앞 입구를 비추는 화면, 그리고 그곳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고양이는 평소처럼 앉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가 쫑긋 섰습니다. 화면 가장자리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후드티를 입고 가게 문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가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남자 쪽으로 달려가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등을 활처럼 휘고 털을 세우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로 고양이를 쫓으려 했지만 고양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 앞을 지켰습니다. 다시 달려들고 핥히고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남자는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말없이 영상을 더 되돌렸습니다. 또 다른 밤, 또 다른 사람, 같은 고양이, 같은 행동, 그 다음 영상, 또 그리고 또 4번. 한 달 동안 4번이나 누군가 김 사장의 가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4번 모두 그 고양이가 막아냈습니다. 김 사장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김 사장은 고양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골목마다, 공원 벤치밑마다, 주차된 차 밑까지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회색 고양이 못 보셨어요? 귀가 조금 찢어진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 고양이? 며칠 전에 공원에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동물보호소에도 전화했습니다. 회색 털에 흰발, 왼쪽 귀가 찢어진 고양이 들어온 거 없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특징의 고양이는 없습니다. 김 사장은 가게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매일 저녁 새 밥을 담아놨습니다. 작은 박스로 임시집도 만들어뒀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스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고양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을 새로 달았습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변비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김 사장은 저녁마다 가게 문을 닫을 때 혼자 그 자리에 한참 서 있곤 했습니다. 텅 빈 거리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 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다른 곳을 지키고 있을까?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용서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고양이가 그런 걸 이해나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 보상도, 감사도, 인정도, 그냥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걸 몰랐다는 것.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이야기는 작은 동네 가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귀찮아합니다.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때로는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김 사장은 지금도 매일 그 자리를 봅니다. 고양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 비어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그 공간. 그곳은 이제 그에게 상처이자 교훈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이자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실수의 흔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존재가 있지 않나요? 눈에 띄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라지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봐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